그러면 4,800만 원 투자해서 매달 4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이 무려 105%가 나옵니다. 105%.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수강생분 중에 뉴포티님 인터뷰 영상 너무 잘 봤는데요. 40대 중반에 퇴사하시고 바로 건물주 되신 거 그거 진짜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운이 엄청 좋은 케이스인지. 운도 기본적으로 좀 따라줘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운보다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일단 배우고 내가 할 줄 알아야 물건을 꾸준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억짜리 건물을 그것도 대출을 14억씩이나 받고 이자만 500만 원이거든요. 저였으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법원 근처에도 못 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대출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수강생분들이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와, 대출을 10억을 어떻게 받아요? 14억을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와, 이거 갚으려고 그러면 한 10년? 20년 해도 못 갚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다 마인드가 달라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50억짜리 사는데 30억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30억을 갚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만 그 50억짜리를 나중에 100억에 팔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 30억을 다 갚았을까요? 다 갚지 않은 거죠. 새롭게 또 감정을 받고 나서 그만큼의 또 대출을 일으키고 매수인이 그걸 인수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가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14억 이 대출을 받고 나서 전부 다 우리가 상환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담감과 무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원금 상환이 다 들어가지 않고요. 나중에 매도할 때 매수인이 그 대출을 승계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레버리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짜리를 투자를 하는데 20억이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출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투자금을 낮추면서 20억짜리의 건물을 우리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대출은 당연히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뉴포티님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한 84% 정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17억 한 2,3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다 보니까 한 대출을 14억 중반 정도로 받으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도 한 달에 한 5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530만 원을 그냥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낸다고 하면 못 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출 레버리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건물에서 그 이자 이상의 월세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레버리지는 받는 건 너무 좋지만 월세가 500 들어오는데 이자가 500 들어오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500이 나가면 월세는 1000만 원 이상 정도 나오면 괜찮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뉴포티님은 17억에서 대출 14억 뺀 3억이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시길래 뉴포티님이 임차 맞추신 내용들을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해주셨어요. 정보를 주신 거죠. 그러면 다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쪽 지역에 이 정도 연식이면 이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겠구나를 진짜 건물주가 인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한 내역을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월세 같은 경우에는 96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000만 원은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출을 14억 3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율이 4.55%라고 합니다. 한 달 이자는 약 530만 원 정도가 되게 되고요. 월세 962만 원을 제외하니까 월 순이익이 약 427만 원, 약 430만 원 정도가 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투자를 해서 420만 원의 월세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에 또 메리트가 있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이 다가구를 투자를 하는데 좋은 거는 매달 따박따박 월세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장점도 있지만 투자금을 또 회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포티님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대출을 받으셨어요. 보증금도 내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전세를 또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보증금은 2억 4,5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은 4,8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800만 원 투자해서 매달 4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430만 원. 와, 수익률이 그럼 몇 %인 거예요? 수익률이 무려 105%가 나옵니다. 105%. 그럼 결국에는 사실 투자금이 안 들어간 거죠. 지금 만실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받는 거지. 공실이 생기면은 그 수익도 떨어지잖아요. 일단은 공실이 날 지역을 애초에 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수익표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 물건에는 몇 가구 정도가 되고 총 보증금과 총 월세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이 월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세게 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잡고 들어가요. 강의 때 지역 분석을 하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이 임대
임대 수요가 있고 공실이 많이 나는 지역과 안 나는 지역들을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지역들만 우리가 선별해서 낙찰을 받는다면 이런 공실 날 우려가 없고요. 지금 뉴포트님이 낙찰 받은 건물도 마찬가지로 공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없고요. 임대 수요도 굉장히 또 풍부한 곳 중에 또 하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익 같은 경우는 이자만 뺀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다달이 들어가는 수리비라든지 명도라든지 분명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수익이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명도라든지 이런 수리비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더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싫다, 그럼 일반 매매로 시세대로 매입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뉴포트님이 다 조사를 하셨었고 실거래가라든지 부동산도 다 확인하셨거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5억 정도의 매도 차익, 5억 정도의 안전 마진을 갖고 가는 거예요. 명도라든지 수리 비용을 해봐야 사실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죠. 실제로 뉴포트님은 명도를 할 때도 비용이 들지 않았고 그 외에 수리 비용은 좀 들어갈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입찰하기 전에 또 미리 파악해서 들어갔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죠. 근데 또 여기가 다가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임차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주인님 여기 좀 고쳐주세요, 여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월세를 받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회사 다녀서 월급 받는 것도 결국은 일을 하니까 월급 받는 것처럼 우리가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면 임대인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지 않나. 여행한다 생각하고 한번 좀 내려갔다 오고 바람도 쐬고 맛집도 갔다 오고 대전이면 성심당도 좀 갔다 오고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완전 오토로는 좀 욕심이네요. 그렇지만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많은 수강생분들도 그런 오토가 가능한 지역들 미리 선별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대인이 직접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수리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오셨어요. 복도에 타일이 좀 떴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견적도 받아야 되죠. 수리를 해야 되죠. 수리하고 나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리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사진이라든지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렴한지 아닌지 별도로 확인해서 만약에 그 견적이 괜찮다 하면 부탁드리기만 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관리해 주시는 분들한테 또 돈을 엄청 또 드려야겠네요. 당연히 이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접수를 받고 현장에 가서 내부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관리하시는 분들 직접 하셔요. 지역에 따라서는 매달 얼마씩 비용을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분들이 별도의 관리비를 업체에게 직접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당이 되고 제가 실제로 드리는 비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강생분은 부동산 투자를 이 다가구 건물로 처음 하셨다고 영상에서 봤어요. 왜 아파트를 안 하시고 왜 다가구 건물을 또 하시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뉴포트님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신 상황이었었어요. 어쨌든 현금 흐름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가정이 있고 또 아이가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활비가 또 필요하셨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뉴포트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새롭게 좀 진행을 하시려고 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죠. 이걸 세팅을 하면서 수익 나는 데까지 기간이 또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사업을 하시는데도 조금 더 여유롭게 또 진행을 하실 수 있어서 다가구를 선택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도 부동산 투자 경험 없으셨던 저희 수강생분도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이 다가구 코칭반, 다가구 코칭반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난 경매 배워본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내가 건물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방법들만 알게 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경매 기초부터 일단 다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경매를 할 때 다가구 건물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낙찰 받기 전에 이 물건 상담부터 대출이라든지 입찰가 산정까지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낙찰 받고 나서예요. 실제로 대출이 그렇게 실행이 가능하게끔 제가 연결을 또 해드리고 낙찰 받으신 다음에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명도라든지 수리하는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것까지도 제가 1대1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또 낙찰을 또 받게 되면 강의료 외에 몸을 받을 때 또 비용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의 몇 프로에 대한 수수료를 또 드려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체 없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경매 기초 강의나 코칭도 진행을 하지만 대출 사무장님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실제로 내 소득과 현재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러면 이 물건을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세무사님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규제가 있었을 때 이 세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워서 많은 세무사님이 부동산을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도 하고 계시고 기장하시는
계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또 부동산 고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보도 빨리 얻을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가구 코칭반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시면 다가구 1:1 코칭반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